미드나이트 햄머, 미군이 한밤의 망치 뭐 이런 작전명을 붙였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얻어맞은 기억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폭격? 네, 이번 폭격은 사실 예고가 됐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여러 번 했는데 지하 한 80m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 GBU-57 정도래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거기만이라도 포로도 그 지역만이라도 타격해달라 요청이 있었고요. 미국은 아마 수개월 전부터 그런 계획을 짰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벙커버스터 이게 뭔가요, 그런데? 벙커버스터는 실질적으로 지하 갱도 같은 거를 타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죠. 그러니까 지하를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가서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무기 체계고요. 거기에는 종류가 많아요. 지하 몇 메타까지 파괴할 수 있느냐 이런 거니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위력이 있는 것이 GBU-57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지하 한 6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죠. 네. 이게 무슨 폭탄이 드릴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서 터지는 건가요? 그것은 뭐 탄두에 특별 재질이 해서 충격에도 이것이 그 실제 견딜 수 있게 하고 또 이 들어가는 것은 자율학화 속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탄 무게와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하를 뚫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뚫고 들어가서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 터지는 건가요? 네네. 거기도 시한 장치가 있어서 지연 신간에서 초를 입력을 합니다. 뭐 100분의 1초, 100분의 2초 이 깊이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는 그러한 탄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지상 10m 건물에 4층에 누구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면은 4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4층에서 폭파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10층짜리 빌딩인데 4층에서 터뜨리겠다 하면은 통과해서 4층에서 터지게? 네, 왜냐하면 층별로 콘크리트 두께가 있잖아요. 그 두께를 계산하면 뚫고 들어가는 속력해서 뭐 그 초를 지연시켜서 거기서 딱 터뜨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무기 체계가 발전이 돼 있죠. 이게 신기하면서도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 네, 지금 미사일은 아주 고도로 발전돼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위력이 아주 강하고 그렇죠. 근데 이란 그 지하 핵시설이 지하 80m 정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이 가진 벙커버스터 그게 한 60m 정도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2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타격을 입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충분히 80m까지 들어갔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첫 발을 쏘고 나면은 이게 뚫리잖아요. 뚫리면서 그 위에 다시 시차로 또 엮고 또 그다음 시차로 들어가면은 첫 탄은 60m 정도 들어가지만은 두 번째 탄은 이 흙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잖아요. 그 폭발을 하면은 그럼 다시 한 70m, 다시 뭐 한 90m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같은 자리에 세 발을 때린 건가요? 네. 거의 같은 자리죠. 한 1m 반경 내에. 거기 보니까 위성 사진에 보니까 한 1, 2m 사이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탄 위력 자체가 원체 한 2톤 이상 되잖아요. 탄두 무게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폭발한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한 1, 2m 옆에 터뜨린다고 해도 같은 공간에 터뜨릴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정밀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란은 뭐 우리 크게 타격 입은 거 없다. 지상 시설물 좀 뭐 망가진 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허장성세인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래 전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 몇 메타에 있는지 정확히 위치라든가 이런 정보는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그 지점까지 폭파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그러한 피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14일 동안 뭐 휴전 협상할 시간 주겠다 해놓고 이틀 뒤에 바로 폭격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인 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속였다고 볼 수 있지만 군사
학에서는 그 정도는 기만좋은 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시간을 줬지만은 사실 2주 시간을 하다 보면 또 방공망이 회복될 수가 있잖아요. 초기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많이 무력화시켰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은 기습과 기만으로 왔다 이렇게 기습과 기만은 뭐 종이 한 장 차이인 건가요? 네. 근데 공습 직후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휴전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깜짝 휴전인데 이게 결국 그러면 트럼프가 미군이 가진 무력을 이용해서 무력 시위 벌여서 이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한테 정권 붕괴 당할래, 핵 무기 개발 포기할래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윽박질러서 원하는 거를 관철해서 얻은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보복도 못하게 하고. 네, 제가 봤을 때 이 전쟁 자체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고요. 이스라엘의 주요 핵시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시 재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볼 것 같고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또 장기전으로 갖고 가다 보면은 훨씬 더 피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적절한 지점에서 휴전을 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핵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이나 무기에 대해서도 이란과 비슷한 방법으로 혹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이유는 이미 이란과 북한은 차이가 많잖아요. 이란은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았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북한과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8년도 트럼프 일기 때 초기에 그때 북한이 핵실험하고 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해서라도 핵 무력화, 핵 비핵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최고조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됐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평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그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었던 그 선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트럼프는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미국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흔히 뭐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북한 치자 이렇게 결정하면은 그거 따라가서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것은 만약 북한을 치게 되면 전쟁으로 확대될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응할 수가 없는 거죠. 1994년도에도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해서 못했던 것이고요. 2018년도 그때도 제가 2017, 18년도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했었죠. 사전에 협의 같은 거는 어쨌든 해오는 모양이네요, 저희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한미 연합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쟁은 안 된다 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단호하게 얘기하고 미국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자 해서 북한을 설득시켜서 평화의 대화의 창으로 나오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북한하고 긴장을 낮추면서 어떤 평화의 어떤 물꼬를 터야 되겠죠. 근데 이재명